다음은 어느 회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이다. 입사 첫 해의 연봉은 A1이고 입사 19년째 해까지의 연봉은 해마다 직전 연봉에서 8%씩 인상된다. 입사 20년째부터의 연봉은 입사 19년째의 연봉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28년 동안 근무하여 받은 연봉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 19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되면 8% 증가합니다. 8% 증가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보면 A가 있고 자 A의 8%면 100분의 8 A가 되는 거죠. 그 A로 묶어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8 여기 0.08이죠. 1.08A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씩 인상된다 그러면 1.08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10%씩 인상이다 그러면 1.1을 곱하면 되고 만약에 8%씩 감소한다 그러면 1 여기가 1 마이너스 0.08 해가지고 0.92 이렇게 몇 프로 증가 감소할 때요 바로 이 앞에 개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20% 증가다 그러면 1.2 20% 감소다 그러면 0.8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8씩 곱하면 돼요. 1.08 그래서 1.08에 A 그 다음에는요 1.08에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예요. 1.08의 제곱에 A 이런 식으로요. 그럼 19년째면요 여기 처음부터 따졌을 때 1.08이 18번 곱해주면 되겠죠. 1.08의 9제곱 A 문제가요 보니까 입사 19년째까지네요. 19년째까지니까 19년째면 18번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자, 20년째부터는요. 19년째 해의 연봉이 3분의 2. 19년째 해의 연봉이 요거예요. 요거의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1.08의 18제곱의 A. 이걸 받는데 계속해서 받는 거죠. 연봉이 이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건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8년 동안. 그럼 20년째부터 자, 28년. 그러면 9년이 되겠죠. 28에서 20 뺀 다음에 1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년, 9번 이렇게 곱하기 9.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더해주면은 연봉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A는 다 곱해지겠죠? 여기 보기도 다 A가 있죠? A가 다 곱해질 거니까요. 나머지만 볼게요. 이걸 1로 보고 1 더하기 1.08 이런 식으로요. 요거 수열의 합이요. 등비 수열의 합. 공비가 1.08입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 곱하기 1.08의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가 여기서 따지면은 이게 19개예요. 18제곱이죠? 여기부터 있기 때문에 19개.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아래쪽은요. 이게 3 하나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1.08의 18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08의 19제곱이 있죠. 주어진 건 18제곱. 그러니까 19제곱이면은 여기 양변에 1.08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8을 곱하면은 4.32가 됩니다. 4.32. 그래서 여기서 1 빼면 0.08분의 4.32 빼기 1 3.32 더하기요 1.08의 18제곱이 4로 하니까요 4, 6, 24 자, 이거 공 두 개씩 지우면 8분의 332가 되겠죠? 4로 나눠지네요. 4 하면 4, 2, 8 4, 8, 32, 4, 3, 12 이렇게 돼요. 더하기 24 이거 통분해주면 2분의 48이 되겠죠? 2분의 13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31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교에서 한 달 전에 구입한 휴대용 저장장치의 용량에 따른 한 개당 가격과 개수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용량이 있고요. 한 개당 가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모두 40%씩 하락하였다. 이 학교에서 휴대용 저장장치 용량의 개수를 위의 표와 동일하게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지난달이고요. 지난달에 구입한 거. 이거 가격을 총 가격 구하려면 요 가격과 개수를 곱하면은 전체 가격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256메가짜리도 곱하면 되고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은 지난달의 가격이 나오고요. 그 가격에 자, 0. 이게 40% 하락했으니까 하락했다는 거는요. 곱하기 0.6, 60%의 가격만 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0.6을 곱하면 이번 달에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데 관계를 좀 볼게요. 보니까 특징이 좀 있죠. A 2분의 3A 2분의 3의 제곱의 A 얘는 2분의 30 곱해졌어요. 얘는 2분의 30 곱해지고 자, 아래쪽 개수를 보니까 16B, 8B, 4B, 2BB 요거는 2분의 1씩 곱해졌죠. 2분의 1 어차피 이걸 곱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4분의 30 곱해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보면은 여기 약분되고 3, 4, 12, 12AB가 되는데 요거는 16AB랑 비교해보면은 16AB랑 비교해보면은 4분의 3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 4분의 3을 곱하면은 12AB 마찬가지로 4분의 3을 곱하면 또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3짜리 그리고 초항은 16AB 첫째 항이 16AB가 되고요. 이 공비에 해당하는 게 4분의 3인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항의 개수는 5개.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40%값 하락했으니까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값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합을 구해보면요. 등비수열 합공이 있습니다. 공비가요. 1보다 작죠. 그럴 때는 1 빼기 R 쓸게요. 1 빼기 R분의 초항이 16AB 가로 열고 여기 1이면 여기 1 빼기 R의 N제곱입니다. 4분의 3의 항의 개수가 5개 5제곱 이렇게 요 가격에 아까 뭐 40% 하락한다라면 60%의 가격만 주는 거예요. 곱하기 0.6 계산해보면요. 1 빼기 4분의 3 이거 4분의 1 되겠죠. 이렇게 4분의 1분의 16이니까 4분의 1분의 1은 4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4 곱해서 64 이렇게 될 거고요. 이 0.6은 10분의 6,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과 64 곱해보면요. 3, 4, 12에 3, 6, 18, 192 되겠네요. 5분의 192고 뒤에는 1-4분의 3의 5제곱. 보기가 5분의 192, AB, 이거 AB 있죠? 1-4분의 3의 5제곱. 4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2011년 초에 200만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전년도의 적립액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하기로 했다. 2030년 말까지 적립되는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자, 연이율 5% 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하고 1.05에 20제곱은 2.6으로 계산한다. 요거는 이제 원리합계 문제죠. 원리합계 문제는요. 시간축 또는 타임라인 이걸 그려놓고 문제를 풀세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쪽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땡땡땡땡에서 마지막 2011년 이게 다 2011년이만 2011년 초 2011년 말 2012년 여기 초 그러니까 이 지점은요 2011년 말이면서 2012년 초인 겁니다. 자 여기 2013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문제가 2030년 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매년 초에 200만원을 적립해요. 매달 적립하는 거죠. 여기에 200만원을 적립합니다. 200 만원 생략할게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초에 전년도 적립계획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한다. 그럼 2012년 이 초입니다. 요 초에는 요거의 5% 증액 200 곱하기 1.0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200의 1.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의 1.05의 몇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 12년도일 때 여기 한 번 곱해지고 13년도일 때 두 번.
그럼 여기 요 값에서 11을 빼면 여기 나오죠. 여기 11 빼면은 1 되는 거니까요. 11 빼면 19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 자,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서 이 돈의 가치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들을요, 일로 다 환산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2030년 이 말에 있어서의 가치, 그럼 이것도 일로 이렇게 바꾸고요. 요 저는 돈도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 자, 1년이 또 지났죠. 근데 연이율 5%라고 했어요. 1년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5%가 더 곱해집니다. 그럼 1.05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럼 200에 1.05에 20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1.05에 18제곱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여기는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면 1.05가 두 번 곱해지겠죠. 그럼 18제곱인데 두 번 곱해지니까 이것도 똑같이 200에 1.05에 20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이 마지막 이것도 쭉 오면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값이. 그럼 몇 개인지만 세면 되겠죠? 이거 위에 거랑 관계 봐도 되고 여기 보면은 1.05가 1, 2, 3, 4, 5, 6, 7, 8, 9, 19 있고 이거 하나 더 있죠? 20개. 또는 여기 11부터 30까지의 개수를 세도 돼요. 20개가 있습니다. 이거 20 곱하면 되겠죠? 최종 답은요. 20 곱하기 200 곱하기 1.05에 20제곱 이렇게 돼요. 1.05에 20제곱을 2.65로 하자. 2.65 이거 곱하면은 4000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65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요. 공 두 개 이렇게 사라지고 계산해보면 1.10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아까 만원이었죠. 만약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10600 만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요. n 플러스 2n제곱일 때 A6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여기 일반항 우리가. 자, AN과 SN의 관계예요. 관계를 묻고 있는데, 자, 만약에 AN이 주어진 상태에서 SN을 구하라 그러면요. 자, 요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 공식을 배워요. 자,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뭐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공식,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의 공식, 아니면 나중에 뭐 시그마라는 거 배웁니다. 이렇게 시그마 배우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하고요. 공식 이용 안 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지워져서 어떻게든지 간에 계산이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요. 공식 같은 거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쉬워요.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아까 AN 주어졌을 때 SN 구하는 거는 다 틀려요. 이게 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른데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AN 구하는 거는요. 공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줘요. 그러니까 이게 n번째 항까지고요. 이건 그 전번째 항까지예요. 이걸 다 빼주면은 n번째 항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주의할 거는 요 식에 여기 n에 1을 못 집어넣어요. sn-1이라고 썼으면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부터 가능한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 a1은 어떻게 구한다? s1과 같다 이렇게.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sn이 주었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 이렇게 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an 주었을 때 sn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공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SN이 주어졌죠. SN이 주어졌을 때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N을 다 구해서 이렇게 식을 다 빼서 할 수도 있지만 A6만 구하고 싶으면 또 여기서 A6만 구하고 싶으면 N에 6을 집어넣어서요. 이 S6에서 S5만 빼도 바로 A6은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합니다. 그럼 S6은요. 6 대입하면 되겠죠. 6 더하기 2의 6제곱 빼기 S5는 5 집어넣으면 5 플러스 2의 5제곱 6에서 5 빼면 1이고요. 자, 2의 6제곱 64입니다. 빼기 2의 5제곱 32 이거 빼면 32 나와요. 거기 1이니까 33 답은 3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수열 S의 EN-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이 S EN-1이 마이너스 3인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SE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A2가 1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이 등차 수열을 볼게요. 등차 수열 그러면요. 1차식인 겁니다. n에 대한 1차식. 이걸 빨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1차식. 예를 들어 수열이 있어요. 3, 5, 7, 9. 자, 일반항 구하라. 등차 수열이죠. 자, 이거를 구할 때, 첫째 항, 우리 공식 있죠. a 더하기 n-1의 공차 2. 그래서 2n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구나. 자, 이렇게 하면은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느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등차 수열 그러면 1차식이다. 라고 정확히 알고, 공차가 바로 요 n의 개수예요. 공차가 2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 그러면 빨리 공차를 보세요. 등차 수열은 본질이 첫째 항하고 공차예요. 공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인 거구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일반항 뭐냐 그러면 바로 그냥 2n 쓰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 뭔가 상수항 더 붙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첫째 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첫째 항이 3이니까 3 되려면 여기 플러스 1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뭐다? 1차식.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돼요.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은 지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SEN-1이 마이너스 3,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EN-1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일단 알파, 상수입니다. 그리고 SE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SEN. 이것도 마찬가지 공차가 2니까 2n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상수항이 있겠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베타라고 일단 쓰고 상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A2 1 그럴 때 A8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SN과 AN이 있어요. 관계 SN과 AN의 관계 빼면은 일반항 모양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되고 여기 EN-1 하나 차이만 나기 때문에 여기 바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에서 얘 빼주면 A의 EN이 되겠죠. EN이 빼주면 ON 그리고 어차피 빼주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야. 상수항. A, EN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2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가 1이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예를 8이니까요. n에 4 집어넣으면 되겠죠. 4 대입하면 A8 바로 구해줍니다. 4, 5, 20, 마이너스 4에서 답은 16.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A1 나오고 뭐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점수 높은 것들 있죠? 어려운 것들.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A 플러스 n-1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일반적 풀이로 갈 때 중요해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요, 이 특수적 풀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특징을 잡아내는 거, 통찰력을 키워서 특징을 잡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게 중요해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확실하게 한 다음에 특수적인 거, 특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거꾸로 해요. 특징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잡히면 이걸 먼저 잡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다시 일반적인 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안 잡히면 다시 특수적인 걸 잡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약간 문제 자체가 조금 이게 점수 높은 것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우선적으로 특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잠깐의 시간 동안 특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 특징이 잡히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이게 안 잡히면 일반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거 갈 때 뭐 초항이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할 때 특수적인 걸로 풀리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걸 가면은 이 문제 출제의 의도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수학 되게 좀 어려워져요. 특히 어려운 문제 접했을 때 수학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특징 잡는 것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일반적인 거 당연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특징 잡는 연습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D1, D2인 등차수열 A, N, B, N이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하자. SN, TN의 곱이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N이 N이면 BN은 4N-4다. 자, AN이 N인 경우에 수열의 합이 SN 되겠죠? SN을 구해볼게요. SN은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2분의 N에 첫 장과 끝항 알죠? 첫 장 1이고 끝항 N이네요. 그럼 1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수분해 보면요. N 제곱에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SN이 만약에 요거라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냐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요거를 이쪽은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분자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제곱이니까 N 하나 쓰였으니까 N 하나 남고 N 플러스 1 하나 쓰였으면 N 마이너스 1 남겠죠. 이렇게 이거 없으니까 밑에는 안 써도 되겠네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요 값이 T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TN이 2N제곱 마이너스 2N인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일반항이 BN이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TN이 줬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는 TN에서 TN-1 이렇게 빼가지고 보통 구하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 좀 외워두세요. 뭐냐면 수열의 합이 여기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 수열이 일반항이 여기에 등차 수열이 됩니다. 거꾸로도 돼요. 등차 수열이면 1차식이면 수열의 합이 2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요. 이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돼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항이요. 등차 수열 1차식이죠. 1차식이니까 뭐 n 이렇게 되는데 그 n의 개수가요. 보통 공차인데 공차가 2차항 개수 있죠. 요거의 2배예요. 2배에서 4n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미분 배워있으면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4n 모양이 되겠죠? 미분 배우는 학생은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수열의 합, 요 개수의 2배가 일반항,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얘가 4n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이거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상수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요,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보통 알아내시면 돼요. 지금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요. 첫 번째 항은 같으니까 1 집어넣어서 알아내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0 나오죠? 여기도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4,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요거 보고 일반항을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맞겠죠? BN이 4n-4. 알고리즘판 보면서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요 알고리즘판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그러면, 자, 요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1차식이에요.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 요걸로 시작하는 1차식.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있고, 일반적인 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등차수열의 합이 어떤 모양이 된다? 요건데, 공식은, 이게 결국은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2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뭐 n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공차를 2로 나눈 게 2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만약에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일반항 구할 때는 요거의 2배 2an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2배 이렇게요.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수열의 합이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니은 보면요. D1, D2의 곱이 4다 그랬어요. 그럼 SN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공차가 지금 D1이죠. 2분의 D1의 N제곱 이런 모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TN은요. 2분의 D2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으면 바로 나오면 좋겠죠. 바로 나오면 좋고요. 이게 뭐 못 외우면은 우리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전개시켜 보면 돼요. 그럼 n제곱의 개수 n d 이렇게 되겠죠. n제곱의 개수가 여기 d 나누기 2니까 2분의 d n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지금 SN, TN. 이렇게 곱해보면은 이 4창의 개수가 4분의 D1, D2, N 4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곱한 게 N 4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 4제곱의 개수가 1. 그러니까 요 값이 1 돼야 되기 때문에 D1, D2의 곱이 4가 돼야 됩니다.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은요, A1이 0이 아니면 AN은 N이다 그랬어요. 이런 건 참거짓 문제입니다. 참거짓 판단할 때는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거짓인 게 있는 거고, 발예를 찾아보는 거예요, 발예. 여러 개, 몇 개를 집어넣어서 발예를 찾아가지고, 발예가 나오면 틀린 거고요. 발예가 안 나오면 이게 참일 수가 있잖아요. 참인 거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보통. 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여러 개를 들어서 발예를 찾아보고 이게 안 나오면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참인 걸 증명. 틀린 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발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되는데 지금 개수가 어차피 곱해서 지금 4가 나와야 되고 1차항 개수가 여기 n이 요거만 아닌 것만 들면 되니까 2n일 때 an이 예를 들어서 뭐 2n이면 이게 발예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an이 2n인 경우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게 SNT 합이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은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냥 SNTN이 요식이니까 얘를 나눠가지고 찾아볼게요. 지금 N제곱인데, 이걸 N 곱하기 N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이걸 2차 두 개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AN 일반항 구해지고, 하나가 BN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A1이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1 집어넣으면 0. 이걸 포함하면 안 돼요. 일반항 자체가 AN이. 그래서 아까 기억에서 AN이 N인 경우가 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만 아니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포함 안 하면서. 그러면 SN이 나머지 두 개에서 두 개를 가져서 2차를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상수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n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n제곱으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두 개가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무조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SN, TN이 하나씩은 나눠 가져야 돼요. 이 n은. 그러면은 SN, TN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n 나눠 갖고요. n 플러스 1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sn이 아까 여기 0은 아니기 때문에 n-1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n-1이 얘가 들어가고 sn이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개수만 좀 틀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가 2 곱해지면 여기가 2분의 1 곱해지면 되고요. 3 곱해졌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2분의 1 곱해지고 여기 2 곱해진 게 아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억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SN이 요거, TN이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SN이 자,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일반항 구해보면요. 이거 2배 된다 그랬죠? 2N 이렇게 되고요. 첫째 항 맞춰서 여기 상수항 맞춰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게 이대로 되겠네요. 그래서 요 AN이 EN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x1, x2, x3, x100에 대하여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처음 두 수 x1과 x2의 평균을 구한다. x3 추가하여 자, 1, 2, 3의 평균을 구한다. 또 4를 추가하여 4의 평균을 구한다. 쭉 해서 100까지 했습니다. 위 과정을 시행한 결과 x1과 x2의 평균이 5이고 여기 이거 평균이 5고요. 자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평균이 1씩 증가했다. 그럼 3개가 되면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00이면은 3일 때 6, 4일 때 7, 30 커졌죠? 100이면 103 이렇게 되겠네요. 이럴 때 x 10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 제가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요. 이렇게 해서 n번째를 보는 거예요. n번째, xn까지 했을 때. 그럼 평균이라는 거는 n까지 갔으니까 n분의 x1 더하기 x2 해서 xn까지 합이 되겠죠. 평균을 보면요. 2까지가 3이고 3일 때 6, 4일 때 7, 30 커졌죠? 계속 100일 때 103, n일 때는 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수열의 합이죠. 우리 xn이라고 하는 거예요. sn 수열의 합이 곱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1 빼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바로 보이죠, 그쵸? 상수항도 없어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첫째 항이 뭐 명시는 안 됐지만은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항은 요거 개수의 2배. 그래서 2n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1 집어넣으면 4.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S라고 써야 됐네요. 여기 X. 이렇게요. 첫째 항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100번째 항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구할 때 첫째 항은 조심해줘야 되죠. 따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0번째 항. 여기서 이제 100 집어넣으면 돼요. 100 집어넣으면 202.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이제 특수적 풀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거 두 개의 평균이 5였죠. 근데 하나를 더했어요. 더했는데 자 평균이 1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값, 이렇게 5였잖아, 이렇게. 5라고 치면 평균이 5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값, 5가 되면 평균이 5인데, 1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1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요 개수만큼, 3개죠. 3을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x3 값이 5 더하기 3이 되면은 이 다 더한 값이 평균이 1만큼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x4는요. 자, 요 값하고 또 이 전에 평균이 다 6이잖아요. 6, 6, 6이기 때문에 이것도 6은 일단 있고요. 자, 평균을 1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다 1씩 늘어나서 플러스 4를 해주면은 평균이 1 늘어나겠죠. 그 다음은 x5는 예를 들어 7에다가 하나 더한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얘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x3일 때 5 더하기 3, 4일 때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더해주는 값이 이 3보다 2 큰 거, 여기는 4보다 2 큰 6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x 100이면 여기보다 2 큰 102 더하기 요 뒤에 3, 4, 5 이거는 여기 숫자랑 똑같죠? 미첨자랑 똑같으니까 100 해서 202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죠. 또는 실제로 이 값이 평균이 6이 되는 x3를 구해요. 구하면 이제 8 나올 겁니다. 이렇게 8 x3 값은 8 x4도 실제로 구해봐요. 구해보면은 뭐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x5도 구하면 10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아 여기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인 게 보이죠. 이건 정확히 증명한 건 아니지만은 한 4개 정도 구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운 수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제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자, n이 2의 p제곱 플러스 q p는 의미 아닌 정수, q는 홀수. 자, 이럴 때 an을 p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a20은 2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2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결국 몇 번 곱해졌냐? 2번 곱해졌죠? 그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m이 1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am이 1이 나오려면요. 1이라는 거는 2의 1제곱 곱하기 나머지 홀수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am 당연히 1이고요. 자, a의 2m 2가 곱해졌죠. 2가 곱해지면 2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2의 제곱 되겠죠. 얘는 2. 3은 홀수예요. 3을 곱해도 여전히 홀수가 되겠죠. 2는 여전히 한 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홀수인 것들은요 다 1이에요. 이렇게 a7도 1, a9도 1 이렇게 되고요. 짝수 중에서도 이렇게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가 두 번 더 곱해집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되니까 3. 6은 2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2. 8은 2의 세제곱이죠. 2가 세 번 더 곱해져요. 그래서 이건 4가 됩니다. 그리고 10은 2가 한 번 곱해지겠죠? 2. 이 값들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18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a1의 좌표는 0,0이다. 0,0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a1의 좌표는 0,0이고요. a2는요. n이 짝수이면 2 집어넣으면은 a2는 a1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n에 2를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은 1이죠.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는 3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n이 3 이상의 홀수이면 a에는 그 전 거를요. x축 방향으로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면 3-1은 2 되겠죠. 2를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에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짝수일 때는요, y축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x축은 이동 안 하고요. 또 홀수일 때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규칙이 나오겠네요. A4 같은 경우를 보면은, A4는요, 짝수죠. 짝수면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4를 집어넣어 보면, 요거 4, 이렇게 되면은, 2분의 4니까 2 되겠죠. 이번엔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5만큼. 그래서 이 y좌표가요. 이 y좌표 보면 현재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5로 이렇게 더하기 5가 생깁니다. 그리고 6은요. y좌표만 볼게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6이니까 6 집어넣으면 다시 2분의 6은 3. 마이너스 되고 여기 6 집어넣으면은 7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렇게. 규칙이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홀수일 때 규칙이 홀수는 이제 x축. 자, x축만 잘 보면 됩니다. x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집어넣어 보면요. 이게 5가 되면 요거 2분의 4니까 짝수 되겠죠. 그럼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5 곱하니까 플러스 5만큼. 그러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7은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 다시 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규칙성을 보면요. 이 홀수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겠죠. 자, 0부터 있다가 하면 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너스 3이 더해졌고요.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렇게. 일곱 번째는 항이 3개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짝수 번째는요. 자, 2일 때 마이너스 3, 4일 때 항이 2개 더해졌고 6일 때 항이 3개 더해졌죠. 이렇게. 자, 그래서 30번째 항. 자, 30번째 항은요. 이 30은 짝수죠. 그러면 이제 x좌표는 일단 홀수에서 가서 홀수에 나온 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A30은 이 전에 있는 x좌표는 29번째의 이 x좌표를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하면 이게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짝수는 이게 짝수 번째 규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짝수 번째에 30번째 해당하는 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9를 보면요. 이게 1, 3, 5, 7, 9에서 29까지. 1, 3, 5, 7, 9, 29면은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쭉 써보면은 0,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에서 15개가 됩니다. 일단 마지막 숫자는 여기 5일 때 5, 7일 때 마이너스 7이 되니까 29면은 29가 될 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개수를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는 여기 두 개씩 끊으면 돼요. 자, 근데 개수가 15개죠. 홀수개잖아요. 홀수개인 경우는 꼭 앞에서부터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무시하고요. 뒤에서부터 두 개씩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 딱 이 거랑 이 전항까지 해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묶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 더한 게 2 나오고요. 마이너스 7 더하기 9니까 이것도 2. 2가 이렇게 15개면 2로 나누면 몫이 7이죠. 2가 7개. 이 7은 14가 되고 플러스 0이니까 0 더해줘도 그냥 14. 좌표가 14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14로 내려오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y좌표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7 플러스 9 이렇게 쭉. 그래서 마지막 30번째 보면 이게 6일 때 숫자가 7 나오죠. 하나 더 큰 4일 때 5. 그래서 하나 더 크니까 30일 때 3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도 개수가 보면은 30개, 30에 2로 나누면 15개가 되겠죠? 이것도 15개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두 개씩 묶을게요. 그러면 31과 그 전항까지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근데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 이건 다 마이너스 2씩 나오네요. 마이너스 2씩 7 묶음. 마이너스 14. 거기에 3,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네. 이렇게. 이 P좌표, Q좌표. PQ를 더하라고 했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와 점 P1이 있다. 1,0. 여기가 P1이라고 할게요. 길이가 1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동경 OPN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3분의 n-1파이다. n이 커지면요. 이 값이 각이 커지죠. 얼마큼씩 커지냐면 n의 개수가 여기 3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60도씩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n이 1일 때는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0도니까 여기 P1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2면은 3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60도만큼 간 거. 여기 60도만큼 가서 요쪽 선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가면 60도만큼 또 가고.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P2는 여기 있고 3, 4, 5, 6, 7 다시 1도, 7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길이에 대한 정보는 나에 있습니다. OPN 플러스 1은 자, OPN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Y좌표가 같으면은 길이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번째도 Y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그 다음 번째는 2분의 1이 곱해져서 줄어들겠죠? Y 값이 음수면은 3분의 4가 곱해져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 2 볼게요. 자, 2는요. 이 좌표가 Y좌표가 지금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이 돼요. 길이가 똑같이 1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1을 갈 때는 Y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길이에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 곱해진 거. 이쯤 되겠죠? 2분의 1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도 이 Y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더 곱해져서 결국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서 길이가 4분의 1. 여기서 1로 갈 때는요, 이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3분의 4가 곱해집니다. 3분의 4가 곱해지면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1로 갈 때는 또 음수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더 곱해져서 9분의 4. 이 길이는 이제 9분의 4. 자, 이 한 바퀴 돈 거죠? 자, 결국 6번 갈 때마다 2분의 1이 2번, 3분의 4가 2번. 그러니까 6번 갈 때마다 이거 제곱 해서 결국 9분의 4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OP에 50입니다. 50. 그러니까 50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50번 간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이건 P1부터 출발했죠. 한 번 가면 P2가 구해진 겁니다. 2번 가면 P3가 구해지고. 그래서 OP에 50이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요. 몇 번 변화한 것만 보면요. 이거는 이제 49번 변화한 거예요. 50번이 아닙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49번이 가는 겁니다. 6번 갈 때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49를 6으로 나눠봐요. 6, 8, 48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있죠. 즉 8바퀴 돌고요. 8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9분의 4가 곱해지는 거니까요. 길이가요. 이게 8바퀴 돌아요. 8바퀴 돌면은 이게 8번 곱해지겠죠? 8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1로 갈 때 규칙은 길이가 똑같이 여기 1이고 같이 1. 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요 플러스 1은 있어도 이 길이는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16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 2, 3에서 ak라고 할 때 xa는 마이너스 1의 a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a2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의 ak제곱 이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x8은 2다. 자, n에 8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자연수 8의 모든 양의 약수를 그려보자. 8의 약수는요, 1, 2, 4, 8 이렇게 있죠. 그래서 A1, 2, 3가 될 수 있는 게 1, 2, 4, 8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모양이기 때문에요. 이 위에가 홀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면은 1이 됩니다. 이 중에서 홀수는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만약에 여기 1이면 나머지는 다 플러스 1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3개니까 2. 맞죠? 자, 니은. 자, n이 3의 m제곱이면 자, xn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다. 3의 m제곱이면 약수의 개수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약수의 개수가 m 플러스 1개고요. 그 약수가 뭐 1,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서 3의 m제곱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개수가 m 플러스 1개입니다. m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n이 10의 m제곱이면 xn이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 조건이 없는데요. 이게 m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뭐 자연수다 또는 뭐 0 또는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의 m제곱은요. 10의 m제곱인데 소인수분해 보면 10은 2 곱하기 5죠. 2의 m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요. 플러스 1씩 해서 곱한 거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자, 요 개수가 일단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전체 개수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고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약수 개수 셀 때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요. 2의 m제곱이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2의 m제곱까지 쓰고요. 자, 이쪽 줄에 1, 5, 5의 제곱해서 5의 m제곱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야 돼. 1 쓰고 2 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나온 게 이 개수가 m 플러스 1, 이쪽이 m 플러스 1개 만들어지고 이쪽도 m 플러스 1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개수는 구했죠. 그럼 이 중에 짝수와 홀수는 몇 개 만들어지냐? 홀수를 보겠습니다. 홀수가 좀 적어서 2랑 곱해지는 것도 다 짝수예요. 2의 제곱이랑 곱해지는 것도 다 짝수고요. 다 짝수예요. 그럼 아닌 게 요 1과 곱해지는 거. 요쪽 라인. 여기다 보면 요 값들. 자, 요 값들이 홀수입니다. 1, 5, 5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것들이요. 5의 m제곱까지. 개수는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러면 홀수 개수가요. 홀수 개수가 m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짝수 개수는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홀수 개수를 뺀 거예요. m제곱 플러스 m이 되겠죠.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 짝수일 때는 다 플러스 1이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값은 m제곱 플러스 m에서요. 요거 마이너스 되는 것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여기 좀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빠뜨렸으면 예를 들어 이거 될 수 있는 게 이게 n이 자연수라는 조건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자연수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10의 m제곱, m값이 로그 2 이렇게 들어가면요. 로그 10의 2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이 2가 나옵니다. 뭐 3도 나오게 할 수 있고 4도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m값이 로그 뭐 10의 2다. 그럼 집어넣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이. xn도. 이거 뭐 당연히 틀리겠죠. 맞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만약에 조건을 빠뜨려 가지고 만약에 그 가지고 이 값이 예를 들어 실수 범위에서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디귿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니은도 틀린 거고요. 기억만 맞아서 뭐 기억도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이 있다. 그림 1과 같이 검은 타일 3개와 흰 타일 1개를 붙여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되도록 한다. 그림 2와 같이 그림 1의 정사각형이 바깥쪽에 타일을 붙여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되도록 한다. 이때 그림 1에 있는 흰 타일이 둘레에는 검은 타일을, 검은 타일이 둘레에는 흰 타일을 붙인다. 지금 타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외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외곽에 타일을 붙이는데 흰 타일 외곽에는 검은색 타일을 붙이고요. 이 검은색 타일 외곽에는 흰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 모양이 있죠.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됐고 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또 마찬가지로 외곽에 이렇게 붙이고
자, 이와 같이 그림 2의 정사각형 바깥쪽에 타일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쭉 했을 때요. 문제가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전체 타일의 개수가 400개가 되었을 때 검은 타일의 개수와 흰 타일의 개수의 사이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 문제를 읽어보면요. 뭐 개수가 같다, 누가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타일과 검은 타일 누가 더 많은지. 400개. 400개면은 20 곱하기 20이니까 이쪽 줄이 개수가 20개가 될 때, 이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정확한 어떤 식으로 구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저도 좀 하다가 잘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라는 대로 검은 타일, 흰 타일의 개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를 직접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까지만 하면은 보통 규칙성이 보여요. 이것도 우리가 수열 문제에서 접근해가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구하는 건 있기 때문에 차만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흰 타일을 기준으로 볼게요. 흰 타일에서 검은 타일 개수를 뺀 거, 요거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타일이 하나고 검은 타일이 3개죠.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요. 자, 흰색이 추가되는 것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9개 추가됐고요. 검은 거는 3개가 추가됐어요. 우리는 흰 거에서 검은 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6이 되겠죠? 6. 추가된 것만 6이고, 이 안쪽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하면은 4가 됩니다. 이쪽에요. 외곽에 있는 거 보면 흰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빼기 검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빼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게 여기 4였죠? 지금 이렇게 4에서 마이너스 10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요. 자, 흰색 하나, 둘, 셋, 요거 3개 있고요. 이쪽이 지금 둘이 여섯 8줄이에요. 8개가 있고요. 여기까지 8개입니다. 나머지 여기까지가 7개, 여기 3개니까 이거 합쳐서 10개 되겠네요. 더하면은 11에 10 더하면 21. 그래서 검은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빼주면 14. 그리고 아까 안쪽이 마이너스 6이었죠? 더하기 14 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규칙을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8. 그러면 2, 4, 6, 8. 일씩 증가하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20개일 때. 이게 지금 2개, 4개, 6개, 8개이기 때문에 이게 2개씩 증가합니다. 2개씩 증가하니까 20개가 되려면 10번째 항이에요. 그쵸? 10번째 항. 10번째 항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개수가 그냥 2, 4, 6, 8 가니까 어차피 2일 때 마이너스 2, 4일 때 4, 6일 때 마이너스 6. 그럼 20이면 뭔가 20이고 부호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일 때 20이 될 거고요. 보면 이 짝수인데도 2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결국 4의 배수인 것들은 플러스가 되고요. 4의 배수가 안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입니다. 20은 4의 배수가 되죠. 요거에 대응되는 거는 플러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라는 거는 이게 플러스 20 나왔다는 거는 흰색이 더 많은 거죠. 흰 타일의 개수가 검은 타일의 개수보다 20개 많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리가 3인 2점 5, 5'가 있다. 점 5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에서 n인 n개의 원과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각각 1, 2, 3, 4, n인 원이 n개의 원이 있다. 이 2n개의 원이 모든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a3은 14고 a4는 26이다. a20의 값을 구하시오. 이 거리가요 지금 3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일자리인 거 그래도 아예 만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떤 규칙이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원 그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도 처음에 만나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을 그려야지 비로소 이렇게 만나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 생기고 이쪽도 생기고 또 같이 여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면 지금처럼 이제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외곽에 반지름의 일자리를 원을 그려요. 그럼 몇 개가 추가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요. 만나는 게 하나, 둘, 여기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반대편도 이쪽도 똑같은 모양 생기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새로 생기는 게 5개가 이렇게 될 거고요. 대칭적으로.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두 원이면 항상 여기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두 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2, 1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더 추가시켜 볼게요. 지금 이거 추가해서 이 그림이 된 거고요. 여기서 추가시켜 보면 또 원을 이렇게 그리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또 이렇게 돼서 넷, 5개. 똑같이 5개가 추가가 되죠. 이쪽도 5개가 될 거고 또 2개가 만나는 지점이 2개가 더 생겨서 또 1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서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여기 하나랑 그 전에 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서 또 하나 생기겠죠. 또 마찬가지로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이 5 더하기 5 더하기 2.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는요. 계속해서 일정하게 12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뒤로부터는. 이것도 12 늘어났죠. 이렇게. 이때부터는 다 뭐다? 1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A2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20. 그러니까 이거 뭐 초반 같은 거는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이 등차 수열이 되는 구간에서만 보면 돼요. 그럼 A4와 A20은 자, 차이가 몇 간이냐면 16번 차이 나죠. 16번. 공차를 16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곱하기 16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6이요. 곱해보면은 2, 6, 12. 3, 6, 1에서 192. 192가 더해지는 거예요. 26에 192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러면 218. 답은 2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